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저는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한 가지예요. 이 관자노루 부분이 꺼져 있고 광대가 튀어나오고 이 볼이 꺼져서 이런 줄이 갈 때, 그러면 광대 여기가 줄어들면 수술하고 결과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. 실제 사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면 사진에서 요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. 여기가 없어져서 일자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수술의 목표예요. 이 환자는 광대 수술 그냥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대 수술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뭐 볼처짐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 걱정 많이 하시는데, 지금 봐서는 뭐 지금 팔자주름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볼록한 거 있죠.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. 물론 여기가 광대가 들어가면 여기 꺼진 부분이 살짝은 덜 보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여기 튀어나온 게 덜 보이니까.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광대 수술로 이런 볼 페임 같은 게 조금 효과적일 텐데, 수술 후에 직후에 이 부분이 이제 박리하는 부위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뭉쳐서 팔자가 깊어진 듯, 여기가 좀 더 부어서 튀어나온 듯 환자가 느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정도 되면은 볼처짐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광대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광대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만약에 그때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봤으면 그냥 묻지 말고 광대 해요 라고 아마 얘기할 정도로 광대 수술은 많이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광대가 좌우가 조금 달라요. 이쪽은 옆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러니까 V로 보면은 여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. 오른쪽은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얼굴이 비대칭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. 이렇게 보면 눈 위에서 넘어가는, 눈뼈 위에서 넘어가는 광대 옆 라인하고 이쪽은 달라요. 잘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밖으로 나가죠. 그래서 왼쪽은 여기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가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부위만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이쪽 부위는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고 45도는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수술은 약간 좌우 차이를 두겠지만 그래도 뭐 광대 수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과교정 이런 거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거리를 봐야 돼요. 이 거리가 지금 한 14mm 정도 돼요. 이 정도 되는 거리면 뭐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뼈 두께만큼 사실은 줄어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옆뼈 두께가 지금 자로 재보면 한 6mm 정도 돼요. 5, 6mm 되는데 이 정도 줄어드는 게 사실은 제일 적절해요. 그런데 이 정도 줄어들면 환자분이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피부 두께를 보면은 이 피부 두께가 뭐 환자분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여기서 참고 삼아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. 광대만 있는 요 부위,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단면으로 잘라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피부 두께거든요. 근데 지금 피부 두께가 보통 여기는 사람들이 두께를 재보면 보통 한 6, 7mm 정도가 적절해요. 근데 지금 환자도 7mm 정도거든요. 근데 45도는 여기는 조금은 한 두꺼운 편이에요. 그렇다고 뭐 보통 사람보다 아주 두꺼운 건 아니에요. 여기서 여기를 재보면 대략 한 11mm 되죠. 보통 여기는 뭐 아무리 마른 사람도 한 8mm? 보통 사람들이 한 1cm 전후 돼요. 근데 조금은 두꺼운 편이긴 하죠. 그러니까 얼굴에서 요 부위예요. 근데 이 옆에 부분은 피부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뭐 얇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. 그래서 피부 두께 때문에 광대 효과를 많이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45도 같은 경우는. 근데 옆광대는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것이다. 그래서 옆광대는 많이 줄이는 거 괜찮다. 그 다음에 이 거리가 한 10몇 mm 되기 때문에 이 뼈 두께보다 조금 더 많이 줄이자. 그래서 한 8mm 정도까지 욕심내서 줄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근데 그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8mm 정도 줄여 놓으면은 이 뒷광대가 남아요. 이건 뒤에서 다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어쨌든 광대는 강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걸 보거든요. 보통 여자 기준으로 귓볼에서 밑으로 얼마나 있느냐를 봐요. 근데 보통 여자는 한 1cm에서 한 1.5cm 정도 남기는 거를 요새는 추세로 해요. 그래서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1.5cm 정도는 남기자. 그러면 지금 뼈 위치로 보면 여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뼈를 자를 때 한 요 정도 이렇게
잘라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말을 해줘야 될 게, 지금 턱의 이 길이는 짧아요. 지금 요걸 상하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, 요 상하 길이는 짧은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짧죠.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부린다고 그러면, 지금 사각턱은 양쪽 다 자른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이제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. 얼굴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피질고를 절고를 해주고, 뭐 갈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, 주로는. 그래서 이쪽도 이런 식으로 피질고를 조금 잘라주고,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, 딱 보면은 뭐 좌우폭은 줄어들고 각은 줄어들고 해서 좋은데, 이 길이가 조금 아쉬워요. 여기는 살짝 길이를 늘리면서 앞으로 조금 나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거를 절골술로 하기보다는, 절골술을 하면 또 여기가 패여요. 그럼 여기가 패이면 이 볼살이 많아서 여기서 오메가 쉐입으로 여기가 꺼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크게 절골술을 T절골이니 C절골이니 이런 거는 자기는 하면 안 되고요. 이 상태에서 턱의 길이가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여기 라인이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얄쌍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건 옵셔널해요. 하라 마라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. 어쨌든 가진 상태에서 가장 많이 좋아지려면 잘라주는 건데,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은 귀밑각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잘린다 그러면은 얼굴 살만 많고 여긴 개턱이어서 이중턱 생기면서 골치 아플 거예요. 그래서 꼭 많이 자르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귓볼에서 한 1.5cm만 남기고 요 정도만 자른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실제 자르는 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 부분은 신경 안 쓰이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. 근데 신경이 안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조금은 잘라주되 많은 효과를 여기는 기대하지 말아라. 사각턱 수술은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는다. 이렇게 넓은 모습 때문에 선생님이 근육을 잘라주는 거예요. 옆모습에서 좋아지는 것보다 뼈가 짧아지면 이 근육 폭이 줄거든요. 물론 한 6개월, 1년 걸리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근육이라도 좀 더 줄고 그러라는 뜻에서 사각턱은 그래도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근육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잘 보면 자기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보면 요게 근육이에요. 그러면 근육 두께가 대략 지금 여기서 재보면 한 17mm 정도 되죠. 적은 양 아니에요. 상당히 두꺼운 편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제가 그려볼게요. 요만큼이 우리 흔히 말하는 교근이에요. 꽤나 두껍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교근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침샘이에요. 그래서 이 두께가 꽤나 두꺼워요. 사각턱처럼 넙대대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줄이고 싶다. 그래서 뼈를 자른다. 이랬을 때 뼈를 많이 자르면 많이 이게 줄어든다.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, 그랬을 땐 옆에서 보면 개턱되고 이중턱에 늘어지는 살,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. 절대로 여기는 많이 자르지 마세요. 오히려 이 상황에서 턱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튀어나온 데가 여기예요.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턱 라인이 여기는 살짝 들어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. 이게 선생님이 지금 자기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이에요. 그러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턱 끝에는 보형물 넣고 턱 끝은 자르고 이쪽에 볼 좀 줄이고, 근육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볼륨이 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얼굴에서는 최적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욕심을 조금 더 낸다면 지금 살짝 얼굴이 오목해요. 눈, 코, 입 있는 부위가 살짝 오목해서 여기도 꺼져 있고 지금 여기도 꺼져 있죠.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코 높이는 나쁘진 않고 모양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만약에 얼굴 중안면부를 조금 돌출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넣고 여기다 뭘 넣는다 생각하면 이 코가 파묻혀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코가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어요. 코도 조금 높이는 뭐 여기는 많이 안 높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높아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금 요런 부위 눈 밑에 여기 꺼져 있는데, 그 다음에 여기도 꺼져 있는데 요런 데도 좀 메꿔주면 얼굴이 볼록해지면서 조금 입체감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돼요, 시각적으로. 그러니까 바탕 화면은 큰데 또 광대는 튀어나오고 사각턱은 큰데
눈, 코, 입은 가운데로 조금 몰려 있는 느낌이죠. 거기다가 중안면부가 한물이 있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. 눈, 코, 입만 따로 보면은 다 이쁘게 생겼어요. 오밀조밀하게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거는 얼굴 비대칭 부분이에요. 지금 눈 밑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저희가 긋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 수평선을 긋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선을 그어요. 그랬을 때 보면 지금 자기 치아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잘 보면 입도 좀 삐뚤죠. 턱 중심 라인이 얼굴 중심 라인하고 조금 안 맞아요. 코도 잘 보면 자기가 보일지 모르는데 코 라인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.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이런 식으로 휜 느낌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. 지금 요 중심 라인 여기랑 미간 중심 라인 여기랑 요 중심 라인이 일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이게 수직선인데 약간 이쪽으로 치우쳤죠.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휘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얼굴 비대칭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. 누구나 있는 정도. 그 다음에 선생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거는 수술, 광대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모양이 되냐, 그걸 보여드릴게요. 아까 뼈를 봤잖아요. 그래서 이 뼈에서 광대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, 자기 같은 경우는 45도 광대 물론 줄여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줄이고 여기 뼈 이렇게 줄여서, 이거는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대뼈 절편을 만들고요.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절골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한 6mm, 뼈 두께는 6mm인데 한 7, 8mm 줄이자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많이 줄이자는 뜻이에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여기 뒷광대가 조금 자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을 거예요.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다듬어 줄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 속뼈가 비어 있거든요.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우리가 뒷광대 조금 적게 하려고 없앤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 해요.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수술할 때 우리가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고정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사를 받겠죠.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온 데가 조금 만져질 수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 여기 귀 앞에 요 부위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핀 뺄 때 다듬어 내려고 생각을 해야지, 뭐 수술하면서 아주 뒷광대도 아예 없게 만들자 하기에는 그러면 또 줄이는 양을 조금 줄여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남을 거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생기게, 광대 갭 안 생기게 이런 식으로 뼈 맞춰주고 광대 충분히 줄여주고, 지금 요 정도까지는 줄여주고 싶어요. 너무 많이 줄였나?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. 그 다음에 45도 광대는 여기는 갈아주는 작업을 해요.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단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단차 생기는 거는 수술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아요. 이런 식으로 갈아주는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단차를 최대한 없애주는 게 수술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광대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, 그렇게 알고 계시고,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광대를 가지고 있다. 사각턱은 살이 두껍고 근육이 많아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비두기에도 조금 애매하다. 턱을 길이를 전진을 조금 더 시키자. 지금은 턱이 짧아서 어려 보이는 맛은 있지만 갸름한 맛은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 것 정도, 조금 앞으로 나오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안면 윤곽에서 자기를 얻을 수 있는 거고, 코를 세우고 앞광대 이런 데를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 지루성 피부염 있는 거는 사실 뭐 수술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. 지루성 피부염 있는 거 입 주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흉터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더 대부분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고요. 수술하고 뭐 관계가 없으니까. 볼 처진 부분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광대는 처짐 생각 안 해도 될 정도고, 사각턱은 많이 자르거나 티절골하거나 그러면은 볼 처짐으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터넷에 써놓은 거 보셨죠? 요런 모습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요런 거 주의하시고요. 절대로 많이 자르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살 먼저 빼고 수술하는 게 낫냐, 수술하고 빼는 게 낫냐 상관없어요. 무조건 빼기만 하세요.
근데 지금 키가 168에 57이면 아주 뚱뚱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얼굴이 좀 살이 많은 편으로 보이죠. 좀 넓고.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야 될 건 목표 체중이 50 초반일 것 같은데 50 초반대로 한 50 한 2, 3? 그 정도만 만들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정도만 노력을 하시고 수술 전후 살을 언제 빼냐?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.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무조건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